자, 우리 제일 첫 장이 언어와 국어라고 되어 있어요. 국어 문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도 공직 채용 박람회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출제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 공직 채용 박람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느 쪽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언어와 국어. 이쪽 분야에서 나오는 문제. 영역을 언제나 학습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되겠죠. 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나오느냐. 첫 번째, 언어의 본질. 언어의 본질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일반적 성질. 영어도 갖고 있고 국어도 갖고 있고 일본어도 갖고 있는 성질을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언어의 기능. 언어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세 번째, 국어의 특질. 국어의 특질이에요. 자, 이거는 일반 언어들이 갖고 있는 특질이라면 우리 한국어만이 갖고 있는 특질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영역 안에 들어가면은 우문상의 특질, 두 번째, 어휘상의 특질, 세 번째, 문법상의 특질이라고 나눠져요. 그래서 우문과 어휘와 문법이 갖고 있는 한국어의 특질, 요거를 정리하는 것이 지금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한글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글의 창제 정신을 알아보고, 그 다음 한글의 제자 원리, 어떻게 한글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제자 원리를 체크하는 문제. 요 네 가지 영역이 언어와 국어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분야인데요. 이 중에서 언어의 본질은 별표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언어의 기능은 뭐 정확하게 금방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또 시험 문제에 또 나올 가능성은 약간 떨어집니다. 국어의 특질은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나중에 국문법 분야 들어가서 우문론, 어휘론, 문장론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요 아주 심각하게 또 복잡해집니다만 그 이전에 기본적이고 개괄적인 사항들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 된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다. 그 다음에 한글의 창제정신 금방 알 수 있고요. 제자 원리, 요게 2010년도, 2011년도,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질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 출제되지 않을까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글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국문법을 강의하시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기본으로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또한 출제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둬야 될 영역이죠. 자, 뭘 공부한다? 언어의 본질, 언어의 기능, 국어의 특질, 우문, 어휘, 문법상의 특질, 한글의 창제정신과 제자 원리.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시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다 하기는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 국어의 특질 중에서 우문, 어휘 정도쯤 우리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한글의 창제정신 이 부분은 뒷부분에 다음 차시에 뒤에 나와 있는 문제까지 같이 풀면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제가 문제까지 풀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를 볼까요? 언어의 본질에서 언어의 정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부분은 여러분 딱 제치고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의 본질과 기능, 언어의 기호적 특성, 언어는 기호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놓고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기호의 특성, 두 번째 사항이 바로 언어의 본질에서 핵심적인 사항이죠. 자, 정해볼까요? 첫 번째, 언어는 무엇이다? 사회성을 갖고 있다. 사회성을 말했어요.
언어의 본질의 첫 번째 상황이 사회성입니다. 책에 나와 있죠. 사회성은 거기서 뭐라고 하는데 밑줄 그어놨어요. 사회적 약속이다 했습니다. 언어는 약속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을 하고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꾼다든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언어다. 그래서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나는 이제부터 자동차를 뿅뿅이라 하겠다. 저기 뿅뿅 간다. 소형 뿅뿅, 대형 뿅뿅. 그럼 뭐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왕따 당할 수가 있겠어요. 뭔 소린지 모르잖아요. 4차원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규범이기 때문에 좀 지켜져야 되는 거죠.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그러면 언중들이 사람들이 야 우리 이렇게 바꾸자 함께 바꾸자고 한다면 그럼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언어는 어떤 것이 있다? 사회성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역사성. 자, 이 역사성이 정말 중요한 점이죠. 역사성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한답니다. 변화가 초점입니다.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 그다음 소리가 달라지거나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쓰이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문법이 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성을 뭐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까? 가역성 했습니다. 가역성. 역자가 무슨 역자예요? 거스를 역입니다. 자, 한자 공부 틈틈이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거스를 역이에요. 거스를 역.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단 말이죠. 변화가 가능하다. 그 역사성을 말하는 지점 다음 쪽을 보시면요. 신생어, 변천어, 사멸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가 나와 있어요. 새로 생겨난 말, 신생어. 변화하는 말, 변천어. 그 다음 마지막에 사멸어, 사라져버린 말. 이렇게 언어, 어휘들을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컴퓨터나 우주선, 햄버거, 자동차, 비행기 같은 것들은 새로 생겨난 말이겠죠. 그 다음 어사, 생원, 온, 지문 같은 경우들은 사라져버린 말입니다. 사멸어죠. 시험 문제에서 그래도 계속 출제되는 지점은 무엇이다? 변천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변천어. 자, 우선 보시면은 변천이 어떻게 돼요? 내용의 변천이 있고요. 형태의 변천이 있습니다. 형식, 형태. 내용은 의미겠고요. 내용은 다른 말로 의미. 의미가 변화하는 것. 형태,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자, 내용이 변화하는 것을 보시면은 근사하다가 예전에 무슨 뜻이었어요? 비슷하다의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멋지다의 뜻으로 변화했고 영감이 벼슬 이름이었는데 노인이라고 하는 형태로 의미가 변화했고요.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어리다의 뜻으로 바뀌었다. 자, 이거를 좀 더 심화시켜서 얘기해 봅니다. 의미를 달리 표현해 보면요. 의미가 확장된 것도 있고요. 확대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동한 것도 있어요. 단어의 의미가 확장됐다, 축소됐다, 이동됐다. 요게 가끔 문제가 됐던 점들입니다. 확장된 거냐, 축소된 것이냐. 요게 뭐 한두 회씩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확장된 것은 가리키는 대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제시된 것 중에서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상관 이상의 벼슬을 가리켰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도 법조인들을 가리켜서 영감 이런 말 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도 됐어요. 남자 노인들을 가리켜서 영감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리키는 대상이 점점 더 많아졌던 거죠. 그래서 확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이가 어리다라고 하는 거 뭐예요? 어리다. 어리다가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처음에는 어리석을 우자죠, 이게. 어리석을 우.